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보수중 결집을 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이제 딱 2주 남은 총선, 사전 투표까지 고려하면 뒤지고 있는 판세가 뒤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국민의힘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취임 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기자회견 뒷배경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른바 백드롭이라고 하는 걸개 그림에 4월 10일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바로 이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 뒤 걸개 그림까지 국민의힘에서 꽤 심혈을 기울였을 정도로 오늘 취임 후 첫 번째 기자회견, 승부수를 걸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 판세를 뒤집기 위한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의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의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의도 국회를 완전하게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 이걸 꽤 공을 들여서 한동훈 위원장이 준비했고 이걸 오늘 주장한 모양인데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세종시 이전, 여의도 구상, 국민의힘도 많이 이런 부분을 언급했어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말했던 부분을 그림으로 저희가 꾸며봤거든요. 일단 여의도 지도가 나왔고요. 여의도는 크게 여의도 공원을 가운데로 딱 잘랐을 때 서여의도와 동여의도로 나눕니다. 동여의도의 빌딩들, 이런 기업들이 상주해 있고 여기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왼쪽이 바로 여의도 공원 서쪽에 국회의사당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도 제한이 있고 이 부분을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그러니까 강을 끼고 있는 것처럼 뭔가 여의도를 문화예술공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일단 구자영 차장님, 전반적으로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비유를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때 행정 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선포했던 것과 이제 유사한, 그거보다 규모는 좀 작습니다만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이 출발점으로 삼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기자회견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더더군다나 이제 여의도 정치, 국민들께서 많이 국민 불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의도라는 섬에 갇혀서 여야로 나뉘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정쟁을 일삼는 이 정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신물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일단 이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에 갇혀 있는 정치를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의지가 이 세종 완전 이전에 좀 담겨 있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들어볼 텐데, 여순왕 행정관님,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상당히 꿈꿔왔던 거고, 이게 헌법 절차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거지, 근본적으로 야당도 동의한다 그러면 이게 상대당으로 봤을 때 저 승부수가 통할 거다,
서울과 충청 표심 공략에 수월할 거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저는 이 공약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민주당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공약인데 이게 전선이 그어질까? 민주당이 찬성하면은 사실상 이슈가 생기지 않거든요. 뭐 의료 증원 문제랑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서울시장 공약인데 아니면은 영등포 국회의원이 할 만한 공약인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뭐 일례로 세종에 출마 그리고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이 옮겨지는 세종시 그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 강준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충청 공약 아니라 영등포 공약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할 만한 공약으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약간은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본인이 탈여의도 정치를 사실상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민적으로 약간 이제 기대감을 조금 받았는데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약간 그런 얘기가 아닐까. 뭐 이렇게 좀 해볼 것 같은데요. 이게 크게는 아마 표심에 많이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여의도 부지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A의 카메라가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한 바로 세종시로 국회가 완전 이전하게 된다면 바로 저 부지에 완전 이전 국회의사당이 들어서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실현이 된다면 이 부분이 뭐 오늘 기자들에게 한동훈 위원장에게 날선 질문도 오고 갔어요. 이게 국회 완전 이전 뭐 그동안 있었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냐. 이게 어떻게 여의도 정치 종식을 말하냐라는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뭐 단순히 이거를 복합문화공간 런던과 파리처럼 해보겠다라는 것보다 한동훈 위원장 생각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정권 심판론을 연이어 목청 높여 외치니까 그럼 우리는 정치 개혁으로 하겠다, 구태 정치 없애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주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이후에 꺼내들었던 정치개혁 이슈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째, 불체포 특권의 포기. 둘째,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것. 셋째, 앞으로 있을 재보선에서 우리의 귀책으로 재보선과 이루어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다짐.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출판 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 자극을 받는 반응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재명 대표는 그 기본소득 시리즈와 함께 정권 심판론, 나라가 망하기 직전 심리적 혹은 내전 상태다 이런 표현을 썼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구태 정치 없애겠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반납, 의원 정수 축소, 출판 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늘 그 여의도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이 그거에 이제 마침표다라는 표현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뭐 마침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근데 뭐 또 한두 가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어떤 정치 개혁은 이거 말고도 또 개혁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뭐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세비 감축 이런 것들은 누누이 지적은 돼 왔지만 이전까지 실행은 안 돼 왔던 것들이거든요. 불체포 특권 포기, 지금의 국회가 어떤 방탄 국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들은 계속 국민들이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고, 금고형 이상 확정 시의 세비 반납은 어떤 국회의원의 자리가 본인의 재판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악용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의정 활동을 제대로 안 하면서 본인이 어떤 사실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그 국회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재판 받으면서 국회의원 자리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하면서 세비는 받고 그런 것들 사실 이렇게 어떤 시정돼야 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유지되어 왔었고, 출판 기념회 같은 것도 사실 어떤 그냥 암묵적인 정치 자금을 수수하는 그런 통로였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지적이 되었던 거고, 예. 국회의원 세비 감축도 제가 2달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지역을 다녀봤었잖아요. 많은 지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들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세비 감축도 그 연장선상의 하나라고 보고 예. 국회 세종시 이전도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뭐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고 여선훈 행정관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 이제까지 나왔던 국회 세종시 이전이 불완전 이전이었다면은 이제는 완전 이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장 뭐 후보라든지 그런 분들도 다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것들 이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 집권 여당이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그 실행력에 분명히 차이가 있고 단순히 국회 이전뿐만 아니라 이거는 서여의도의 고도 제한이라든지 개발과 연계되어 있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감도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파라는 거는 이제 그런 실행력. 결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집권 여당에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이제 구태 정치 없애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하는 걸로 마침표를 찍겠다. 근데 이제 이런 비판도 있겠죠. 내부에서는. 이건 사실은 당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의 야권이 쏘아올렸던 거기 때문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 인생 알겠나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이유가 과거에 뭐 나경원, 안철수, 뭐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이걸 반대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의 승부수가 먹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일단 뭐 서울시도 오늘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지금 국민의힘 상황 자체가 이것저것 따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아마 시점도 오늘 낸 것이 이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 이슈를 좀 우리가 잡아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다가 저 문제를 던진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임팩트를 가지려면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측면에서의 것을 던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국회 세종시 이전 문제는 그동안에 차곡차곡 조금씩 진전이 돼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세종시로 가는구나 이렇게 국민들 머릿속에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좀 더 과감하게 이제 마침표를 확실히 찍겠다라는 그것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저 예. 사안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은 호재이긴 합니다. 저걸 가지고 이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긴 한데 이 판 자체의 흐름을 바꾸거나 이러기에는 좀 그런 임팩트 측면에서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을 정치의 수도, 서울을 이제 경제문화의 수도로 하고 세종을 정치의 수도로 가져가려고 하려면 사실은 대통령실의 이전 문제가 거기서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뭐 지금 대선 후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공약으로 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국회를 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약하긴 하지만 이 서울에서의 한강벨트 오늘 얘기 중에 이제 뭐 규제를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국회 주변 마포, 용산, 뭐 나아가 동작, 그 양천 이런 데까지 미치는 광범위한 규제를 좀 풀겠다 이 얘기를 같이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른바 서울에서의 한강벨트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상당한 어떤 좀 힘을 앞으로 좀 개발 이런 쪽에 좀 힘을 쏟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제 던져주는 그런 측면도 좀 어느 정도 효과를 좀 기대를 한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국장 말씀을 좀 더 덧붙여 보면 결국은 이제 오늘 정책 이슈로 내건 게 여기 지금 여의도뿐만 아니라 뭐 마포 이쪽에 있는 뭐 용산 뭐 뒤쪽에 있는 동작 이런 데까지 제안을 풀어서 그 한동훈 위원장 생각은 미국의 뉴욕처럼 서울을 경제도시 그리고 국회가 세종으로 가면 거기를 이제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오늘 오세훈 시장 뭐 그리고 일부 야권에서 세종 지역구를 둔 인물들도 뭐 여러 입장들을 내놨어요. 국내 최고의 시민 생태 녹지공원으로 여의도 국회를 만들겠다는 오 시장 얘기도 있는데 조금 전인가요? 구장 처장님. 네. 대통령실도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세종 이전은 대선 공약이고 속도 내달라도 요청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대통령실도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슈를 내던졌기 때문에 저것도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하겠다. 같이 힘을 합치겠다.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팀으로서 이제 원 보이스를 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집권 여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국회가 위치해 있는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 이전에 대한 이 실무를 뒷받침해야 되는 행정부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만약 국민의힘이 원내 일당이 되거나 아니면 국회 그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오늘 기자회견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현실화시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니까 바로 반응이 나온 부분.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도 속도 그러니까 아까 소정석 국장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국회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실 지금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도 제2집무실 이 부분도 세종에서 한 번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국회에 관한 것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저희가 보신 그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승부수를 던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